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제로투세븐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1595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일 수요일 4시 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제로투세븐은 오늘 13% 이상의 상승 흐름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대표적인 이제 유아동 이런 이제 브랜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아용 제품의 판매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국내 시장에서 이 종목이 이제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로 엮여 있던 게 과거에는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가방 컴퍼니하고 제로투세븐 정도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죠. 메디앙스나 이런 회사들은 현재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좀 저출산 관련주로서 현재 대장주로서 흐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이 아마 이 제로투세븐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준다거나, 뭔가 이제 이 회사가 계열 회사에 이런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포인트가 없어요.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도 아니고. 다만 이제 유아 산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출산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나 아침에 이런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32년 만에 1000만 서울이 무너졌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000만 서울이 32년 만에 무너졌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에 많은 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결국에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또 저출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도 어떠한 하나의 정치 공약 관련주로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아가방 컴퍼니나 이런 것들이 복지 관련주로 이렇게 대선 때 한번 움직임을 줬던 종목들이 되겠죠.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내년에 그게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겠죠. 아마 이 시점에 또다시 이제 저출산에 대한 이런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왔을 때 만약에 제로투세븐은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투세븐의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실적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2019년도에는 이제 매출액 2천억에 영업이익 112억, 순이익 93억을 기록했는데,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좀 감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실적이 2019년도 수준으로 다시 좀 복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딱히 이 종목이 뭔가 실적 모멘텀에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테마성이나 사회적인 이슈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고, 지난번에도 주가가 한번 이제 갈 때 보면은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 폐지, 거기에 따른 수혜주 제로투세븐,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또 움직였다가 한동안 쉬다가 다시 또 서울에서 32년 만에 1000만 서울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결국에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테마성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제로투세븐이 테마의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 제로투세븐의 좀 특징적인 게 오랜 기간 좀 역배열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요, 지난 11월 12월의 상승을 통해서 역에서 정배열로 추세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추세 전환을 해놓고 나서는
주가가 여기서 한 템포 좀 쉬었죠. 쉬고 나서 재차 다시 상방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과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거래량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 10월 11월 달에 발생됐던 이 거래량은 제로투세븐이 상장 이래에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사상 최대 거래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주가는 어때요? 더 이상 밀리지 않았죠. 그 가격 밑으로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때 들어왔던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 제로투세븐을 좋게 보고 들어온 거래량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던 그 가격의 시가 또는 저가를 계속해서 잘 지켜주면서 하방 변동성,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결국에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좋은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버틸 수 있었고, 만약에 이 거래량이 나쁜 거래량이었거나 나쁘게 보고 들어온 거였으면 아마 수일 내에 이걸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여길 지켜주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바닥 따지기를 좀 들어갔었고, 이평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 이후에 최근에 이제 산하 제한 정책 폐지, 중국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 우리나라의 32년 만에 저출산, 고령화, 이런 부분들, 천만 서울이 무너졌다, 이런 부분들에 역시나 이제 주가는 반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죠. 떨어지거나 횡보하면서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량의 추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상승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앞서서도 역시나 매수의 거래량이 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데 주가가 가격이 흔들리니까 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종목은 이제 거래량하고 이슈 따라가는 종목이거든요.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인들 기관들이 열심히 뭐 들어와서 끌어올려주는 종목도 아니고요.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다만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와도 좀 단타성으로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제로투세븐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고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시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9,500원 정도가 이제 지지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9,500원 부근이 좀 지지 라인이었는데 지난번에 좀 과하게 밀렸다가 다음날 좀 회복을 해주면서 좀 지켜냈네요. 워낙에 이제 중소형주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커서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그런 그림도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로투세븐은 이렇게 상승 삼각형, 상승 수렴 이후에 이제 상방으로 돌파가 되면서 2차 상승이나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아래로는 9,5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고요. 뭐 9,500원 정도를 다시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 그러면 다음 저항대는 한 12,500원 정도가 기술적으로 저항대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500원 정도가 쉽게 그렇게 좀 돌파가 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전에 올라가고 지지받았던 자리 무너지고 반등 나오고 고점 찍고 고점 찍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12,500원대가 그렇게 쉽게 돌파가 되거나 그렇게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로는 9,500원을 발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온다면 이제 12,500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제로투세븐의 투신들의 매수가 좀 눈에 띕니다. 잘 안 들어오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시총이 너무 작아서 작은 종목에게는 이제 투신들도 연속적으로 매수가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2월 19일, 22일, 23일, 24일 하루 이틀, 3일, 4일 연속으로 여기서 이제 잡아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9일부터 19일이면 이때부터 언제입니까? 19일, 22일 올라갈 때도 잡았고, 23일도 잡았고, 24일도 잡았고, 결국에 이제 투시는 이때 많이 샀네요. 이 영역에서 많이 샀고, 그리고 나서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매수를 했습니다. 팔지는 않았어요. 어제 한 9,000주 정도 일부 매도는 했는데 이때 뭐 10만 주 막 이렇게 넘게 샀으니까 아직 들고 있는 물량이 더 많죠. 오늘도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샀기 때문에 뭔가 얘네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물론 얘네들은 수익일 거예요.
투신들은 수익일 텐데 과연 얘네들이 또 언제 패대기를 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투신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또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오늘도 매수에 가담을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앞으로 저출산 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 때문에 반응이 나왔지만 뭐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또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뭐 일단 다 넘어갈 거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 나오면 한 12,500원 정도까지는 슈팅을 좀 쏠 수 있는 부분이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단기 방향성, 단기적으로 상방을 지향하고 있죠. 상방을 지향하고 있고 5일선과 11선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일선, 11선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제로투세븐은 팔아야 될 자리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조금 더 5일선, 11선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보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제로투세븐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14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시황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